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은 그것이 정의의 제1원칙 자체를 적절히 규정된 최초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합리적 인간들이 그들의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평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될 원칙이다. 우리는 당사자들과 그들의 지식, 소견, 이해관계 등의 여건을 생각할 때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여러 대안에 비추어 각자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해야만 한다. 어떤 상황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거나 더욱이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황이 정당하거나 정의롭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증오와 적개심이 균형을 이룬 것도 안정된 평형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각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평형 상태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는 그 상태를 결정하는 배경적 여건에 달려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생각 속에는 도덕 이론의 특유한 특징들이 함축되어 있다. 최초의 상황에 대한 철학적으로 유력한 해석은 원칙의 선택에 합당하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의 특징이 규정되면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도달된 어떤 합의도 공정한 것이 되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된다. 그것은 그 속의 당사자들이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하게 생각되고 그 결과가 임의적인 우연한 일이나 모든 사회적 세력의 상대적인 세력 균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처음부터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상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결함 있는 이론을 그나마 묵인하게 되는 것은 그보다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제1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사회란 그를 성원 상호 간의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공동체라고 가정해보자. 사회 규칙은 그 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동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란 비록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는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보다 큰 이득의 분배 방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목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적한 분배를 결정해준다. 성원들의 선을 증진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경우 그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한다. 1. 다른 사람도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든 이가 인정하고 있고 2.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사람들은 상호간에 비록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될지도 모르나 그 요구를 판정하게 될 공동의 입장을 인정하게 된다.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성이 서로 간의 경계를 불가피하게 한다면 이러한 공공적인 정의감은 그들의 굳건한 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각자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진 개인들 간에 공유되는 정의관은 동료 시민으로서의 유대를 공고히 해주며 정의에 대한 일반적 욕구가 다른 목적들의 추구의 한계를 정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공공적인 정의관이 질서정연한 인간 공동체의 기본적인 헌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기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한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정의와 부정의가 무엇인가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해줄 원칙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 나름의 정의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정해줄 어떤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주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정의관들과 구별되면서 그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역할을 나타내주는 정의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상이한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들 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 어떤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경우, 사회생활의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줄 규칙들이 있을 경우 제도가 정의롭다는 점에 합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정의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당한 차별과 적절한 조정이라는 관념을 각자가 받아들이는 정의의 원칙들에 맞추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당한 제도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어 개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중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구분해주며 이득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개념과 다양한 정의관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 정의의 원칙들이 하게 되는 역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사회에는 특히 조정, 효율, 안정 등의 기본적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갖는 인생 계획이 상호 융화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계획들이 모두 타인의 합당한 기대에 과히 어긋나지 않게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계획의 실현은 효율적이면서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 협동체제는 안정된 것이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호응을 받는 동시에 그 기본 규칙들은 기꺼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반이 생길 경우에는 더 이상의 탈선을 예방하고 그 체제를 복구하려는 안정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어떤 합의의 기준이 없을 경우 서로 이익이 되는 체제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그들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신과 원한이 시민적 유대를 좀먹으며 의혹과 적개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하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행동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정의관이 갖는 뚜렷한 역할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적절한 배분의 몫을 정해주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방식은 효율이나 조정, 그리고 안정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이제 어떠한 기본 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규칙들은 어떠한 정의관을 만족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 규칙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정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정의의 원칙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칙들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해주며 사회적 협동체로부터 얻은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준다. 또한 이러한 정의관이 대체로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며 그 제도들이 재판관이나 다른 관리들에 의해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즉,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되며 적합한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현행 규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보자. 제도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규칙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며 관계당국도 적절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원칙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법과 제도가 이처럼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용되는 것을 가리켜 형식적 정의라고 부른다.
정의가 언제나 일종의 평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형식적 정의는 법과 제도가 그 운용에 있어서 그것들 법과 제도 뒤 규정하고 있는 각 계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즉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즈위크가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유형의 평등은 일반 규칙들의 체계로 생각되며 법과 제도라는 바로 그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 형식적 정의는 원칙의 고수이며 혹자가 말했듯이 체제의 복종이다. 시즈위크는 덧붙여 말하기를 분명히 법과 제도가 평등하게 집행될 수는 있으나 부정의한 것일 수 있다고 한다.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정의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장은 기본 구조의 근거가 되는 원칙들에 달려 있다. 노예제 사회나 계급 사회 또는 가장 부당한 형태의 차별 대우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가 드문 일이긴 하지만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다 해도 모순될 것은 없다. 형식적 정의, 즉 규칙성으로서의 정의만 있어도 대단한 부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만약 제도들이 참으로 정의로운 것이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이 특정한 사례들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적, 금전적 혹은 다른 부당한 고려 사항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적 제도의 경우 형식적 정의는 합당한 기대치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의 지배의 한 국면에 해당된다. 판정을 잘못 내리는 것도 부정의의 일종이지만 요구를 결정함에 있어 비록 합당한 규칙이나 그것에 대한 해석일지라도 권력을 사용하여 이를 고수하려는 것도 또 하나의 부정의이다. 사람은 그 성격에서 경향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행위의 성향을 갖는 그만큼 부정의 한 것이다. 나아가서 법과 제도가 부정의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법에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게 되고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규칙대로만 시행된다면 다소의 보장이라도 받게 될 특정 경우에까지도 제멋대로 처우받을 경우 더 큰 부정의가 생기게 된다. 한편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규범들을 무시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처우받는 사람들의 고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보다 나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현행 제도의 신뢰에 기초한 기대치를 무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할지는 정치적 정의의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형식적 정의나 체제의 복종을 어느 정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지는 그 제도의 실질적 정의나 그 개혁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혹자는 실질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는 사실상 병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어도 전체적으로 부정의한 제도가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용되는 일은 결코 없거나 거의 드물다고 주장한다. 부정의한 체제를 유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경멸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법의 지배라는 생각으로 인해 특정 경우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손상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다고들 말한다. 법 일반이 갖는 불가피한 임해성이나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해석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충실히 지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자의성이 조장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정의, 법의 지배 그리고 적법한 기대치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질적 정의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대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